전원살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농가주택인데 되게 오래된 보잘것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파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집에서 느끼게 됐는데 토요일을 주말에 바쁘고 이런 열심히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하게 되고 집에서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 뭐 여러분들은 집에서 살면서 여기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고 싶은데 저는 아파트 살면서 그냥 집이지 라는 생각 또는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게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살았었는데 집에서 사는 게 이게 되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은 거기 농가주택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과연 제가 설계한 집에서 사는 원칙들은 나처럼 행복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간과 형태를 만드는 데 집착을 하고 과연 이 집의 주인인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계를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농가주택은 진짜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좋은 형태 공간의 건축도 아닌데 모든 행복을 느꼈다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사는 분들은 어디에서 행복감을 얻게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에 또 다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추억이 되고 그래서 애정하는 장소가 됐을 때 지금 마치 가족의 하나인 것처럼 그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장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마치 나타난 이 설계 프로젝트가 요 이영가와 의제였고 그 두 집을 설계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은 집 설계 이전의 과정에 들어간 책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네.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보다 장소라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간은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장소와 공간의 부분이 어떤 걸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간은 아까 사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존재하죠. 그 공간 안에 물질은 존재하고 사람이 없어도 공간은 공간이에요. 장소는 거기에 사람이 꼭 존재해야 되죠.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벌여야 돼요.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그 사건이 뭔가 그 사람들한테 의미를 남기고 또는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거기를 장소라고 하고 그게 좋은 기억 또는 좋은 감정을 남았을 때 장소성이 생기는 거고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간과 장소는 아주 다른 개념이고 F의 냄새가 나는 게 장소라고 하면 T가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T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우리 조정주 소장님 작가님은 도대체 건축하시냐 사랑하시냐 장애하시냐 방송에 출연하시냐 언제 이 두 권의 책을 내셨는데서 도대체 언제 책을 쓰시는 건가요? 쓸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농가주택에 살다가 양수리로 옮겨온 게 한 6년,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되게 바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짧은 인생을 되게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 일 안에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일에서 소외될 거다. 일에서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양수리로 왔어요. 네. 양수리에서 사니까 저희가 사무실 바로 200m 떨어져 있는 출퇴근 시간에 뭐 진짜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산책하고 아침과 저녁에 있는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꽉 차게 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구멍이 있지만 꽉 찬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그래서 꽉 찬 하루를 보내자. 저는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덕분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시를 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인이십니다. 시도 좀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를 왜 쓰려고 하냐면 글로 어떻게 보면 장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사적인 에세이도 좋은데 시는 되게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고 빠르게 포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시로 그 장소를 그리는 훈련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서투르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창피한데 이거 실제로 근데 시를 건축주에게 읽어드려서 내가 건축하는 공간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되게 미안 경험인데 작가님 스스로 쓰신 시를 읽어주신대요. 이게 좋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어쨌든 꽉 찬 시간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냥 무심코 끄적였던 거라서 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넋두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친다네. 건강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남정상은 폰도 안 했거든요. 안경도 보겠습니다. 제가 노안이 있어서. 제목은 하루를 살아준다. 육신이 치르는 하루치 목숨값이 아까워 바쁘게 하루를 살자 했어. 아침의 시간을 쪼개고 잠을 아끼고 살면 남들보다 하루의 시간을 늘려서 셈이라 여기고 참 부지런히 살았어.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과 꽉 차게 사는 것은 다르더라고. 바쁘게 살 때는 늘 시간이 급하는데 꽉 찬 하루를 살면 포만감이 든다는 걸 여기 양수리에 살면서 알았어. 바쁘게 사는 거와 꽉 차게 사는 건 뭐가 다를까?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사라지고 작아져. 바쁜 일 속에는 내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 정신없이 일을 끝내고는 대체 난 어디에 있는 거지? 일을 잃을 때가 많았어. 꽉 찬 하루는 내가 만들어. 새벽에 수영을 할 때는 오롯이 불과 놔두고 해야 할 일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아내에게 이번 달 월급은 좀 어렵겠어 얘기하고 직원들과 낯을 마셔. 늦은 밤 바닥에 앉아 울리도록 음악을 틀고 책을 읽다가 글을 쓰다가 어디를 보다가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의 비극이 없도록 내가 선택한 시간으로 꽉 찬 하루를 보내.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하루를 잘 보냈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죽을래. 딱 끝입니다. 이렇게 시를 쓰시는데 이번 책에는 사실 읽으신 분들은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사이에 냉정과 열정 사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을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조경기 시장님의 장소의 발견 이 책에는 그 건축주님과 소장님이 주고받은 편지가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주제가 건축주와 가족이지만 마치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읽고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읽었다고 하시나요? 그 책에서 읽은 것보다는 그 전부터 제가 그건 되게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건축주하고 건축가 사이에서 설계 의뢰를 하기 전에 뭔가 감정적인 교류가 막 생기고 왔다 갔다 메일을 주고받는데 저도 막 설레고 진짜 연설을 주고받고 지금 내 통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어요.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막 달아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을 했는데 어학이 되겠구나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좋죠. 저는 이제까지 조동근 선생님께서 한 50여 책 이상의 건축물을 선조해 보셨잖아요. 그 무이재와 기현가 두 건축물이 주인공으로 쓰였는데 여기 기현가는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이고 무이재는 여기 구형을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구형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두 건축물을 특별히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되게 인연이 다들 이제 건축주와 건축가의 인연은 특별하고 다 소중한데요. 이 두 집의 건축주분들은 운명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리제는 그 사모님하고 주고받던 연석 같은 것 때문에 저는 이 일은 분명히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제 그분에게 깊이 들어가 가족에게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제일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 기업가 건축주는 책 내용에 있는데 제가 한참 바쁠 때 연락을 주셨고 지금은 당장 건축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상담은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놓고 뭔가 일이 생겨서 그거를 일이란 게 낮술을 먹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건축주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서 낮술을 먹게 되는데 먹다가 이 약속을 제가 깜빡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써놓으신 거를 몇 줄만 제가 읽어보세요. 술에 취해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의 실망한 얼굴이 그려져 또 술을 마셨어요. 당신은 술에 감기지 않은 내 진심을 봤다고 말해줬어요. 기뻐서 또 술을 마셨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만날 때부터 술로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셨다고. 그리고 이 집의 이름이 기연가인데 기연가 미연가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름이고요.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또좀 기이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뭘 보고 설계를 받았을까 그런 되게 능력자로 많고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두 집이 하나는 단독주택이고요.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상가주택이에요. 물론 다 집은 가족이 살아가는 장소에 있는데 둘은 같기도 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기연가와 무인제를 만드시면서 되게 애정이 가는 장소, 이 공간들에 있는 장소들을 이 장소에 관련 소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연가 한 곳, 무인제 한 곳 선택을 해서 마음이 가는 곳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장면들 해가지고 몇 가지의 상황. 근데 이제 그 여러 장면들 중에 하나를 뽑자면 기연가는 저는 이제 다락을 뽑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다락이라는 부분에 있는 다들 욕심을 내세요. 집을 지으면 다락이 하나 있어야지 다락 갖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거기에 뭐 특별한 용도를 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뭐 게스트이거나 아니면 모자란 수납을 채워 넣거나 그냥 남는 것처럼 쓰여지는 게 보통 다락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에게는 놀이공간이 그렇죠. 네. 주로 아이의 공간을 많이 쓰고 네. 근데 여기에 다락은 형님을 위한 공간으로 처음부터 장소로 생각을 하고 그린 다락이죠. 그래서 형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카메라 감독이시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밤 늦게 올 때도 있고 아침에 오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혼자 늦은 밤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소주나 막걸리 한다든지 다락에서 하는 거를 하고 싶다. 네. 또 젊을 때는 평론을 써보는 게 또 꿈이기도 했다고 하셔서 안진뱅이 책상을 놓고 거기서 글을 쓰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희 집 다락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낭만적인 시간이 있는 그래서 그 다락을 정말 형님을 위한 장소로 만들었고 잘 쓰시고 계신다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무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앞마당 이렇게 가운데 있는 틀어있는 앞마당 가운데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사모님께서 저한테 설계를 이제 집에 대한 설계를 이제 의뢰하시면서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이 느껴지는 집.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영성.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난 종교도 없는데 영성은 뭐 집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막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건축이라는 것과 영성을 구분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냥 스스로 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집에서 세상과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되는 것이 영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마당이 온전히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사비들의 변화부터 해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안이 마당이 결국 영성이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랑 자연과 어디서 우주에 있는 어떤 기운까지 쫙 합일이 되는 그런 공간. 그렇죠. 에너지를 쫙 네. 만수무하시면 영성을 만들어 계시는. 아니 그러면 이 건축물들을 만드시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다가 하나는 여주에 있고 하나는 양성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건축물을 지으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다가 예외 변경돼서 이게 더 잘 됐다. 뭐 이런 경험. 이 짓는 게 저한테는 동사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어질 때까지 계속 관여를 하다 보니까 봄에는 더 짓거리고 뭔가 짓고 힘은 들지만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그 즐거운 과정에서 찾아내는 되게 이제 못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이제 그게 이 주변의 어떤 조건들하고 있죠. 그게 결국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 요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의 그렇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서울 지역은 뭔가 행정적인 부분이 기준이 그나마 명확하게